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에 손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죠. 오늘은 농아인협회 포항시 지회에서 수호교실이 열린다고 해서 최재호 수호통역사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아인협회 포항시지회 포항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수어통역사 최재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어쩐지 낯이 되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제가요. 네. 항상 시장님 옆에서나 이렇게 항상 수어로 통역을 하시는 분, 요 화면에 동그랗게 나오는 바로 그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시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저처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나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생겼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 이 수어가 활발해졌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혹시 그 수어 통역사님께서는 늘 많은 분들이 그 TV나 이렇게 수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저분들 참 대단하다. 영어나 다른 말을 통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수어로 저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통역사가 된 계기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전 사실은 수어 통역사가 되려고 일단은 처음에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저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수어를 처음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청각장애를 가질까봐 수화를 배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화에 흥미가 계속 생겨서 수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수화통역사 자격증까지 따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라고 말하기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다른 거보다 여기에 너무 빠져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시험까지 보게 됐네요. 얼마나 수화를 공부하셨나요? 공부요? 네. 제가 지금 수화를 한 거는 2001년부터 수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 20년이 됐네요. 네네. 와, 그렇게 오랜 시간 하셔서 수화 통역사까지 되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혹시 그런 걸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일단 이것도 언어라서 어렵고 배울 때마다 점점 더 그러니까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언어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농인들한테는 어찌됐건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언어는 솔직히 좀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들 배우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빨리 느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 이쪽에 재능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능은 솔직히 저는 제가 하는 입장에서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게 제가 잘한다 못한다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단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성으로 하는 언어랑 손으로 하는 언어랑 약간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때 음성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화도 잘할 것이다. 요건 아닌 것 같고. 수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특히 또 따로 수화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수화하면은 저는 저 청소년 시절에 항상 그 수화로 찬양하던 네네네. 그런 것만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요런 거 그런 거밖에 몰라서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 수어 통역센터에서 계시잖아요. 네네네. 수어 통역센터 사실 저는 이 최재호 수어 통역사님을 오늘 처음 이렇게 뵈면서 수어 통역센터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은데 이 수어 통역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 수화통역센터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고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나 그다음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도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겠네요. 예, 필요할 때는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어 통역센터에서 요번에 또 수어 교실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좀 저는 이제 통역사님 만나보고 하면서 와, 이 수어 교실? 나도 도대체 이 수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다. 저부터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수어 교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이 수어 교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수학 교실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음, 일단 정확하게 반은 초급반, 그다음에 이제 중급 1반, 중급 2반, 그다음에 고급반, 그다음에 마지막 양성반까지 음,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초급반은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이제 걸음마를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수화를 처음에 배우는 필수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아가서 뭐 그것보다 좀 중급 단어들이나 아니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들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회화들 좀 배우게 되고요. 고급에서는 좀 농아인들만 쓰는 수거라든지 좀 약간 음, 좀 어려운 단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해설이라든지 약간 통역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음. 되고 양성반은 말 그대로 수화 통역사를 양성하는 반이기 때문에 아, 수화 통역을 연습시키고 수화 통역하는 방법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양성반을 다 거친 이후에 뭐 시험을 쳐서 통역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저희가 뭐 자격증을 주면 좋겠지만 뭐 음, 그렇게 되진 않고요. 공인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아, 한 필기 번. 시험 한 번, 그다음에 뭐 실기 시험 한 번 있는데 음, 이제 물론 뭐 필기 시험을 한 번 합격하면 실기 시험을 세 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3년 동안 이제 그 이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 볼 수 있고 합격을 하면 공인 수학 통역사 자격증을 연수를 받을 때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인가요, 네네네. 그러면? 국가공인 자격증. 그렇군요. 수어 교실에 이제 초급반부터 해서 양성반까지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부터도 드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수어 교육 자체는 언어 교육이어서 남녀노소 상관없고요. 음, 누구든지 뭐 오시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 원래 한 그 나이대 혹은 뭐 교육 수준에 따라서 수어 교육을 하는 교수법이 사실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음, 그렇게 나눠서 하기에는 그렇게 뭐 각 분야별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다음에 각자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음, 한꺼번에 교육을 보통 하거든요. 계속 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준에 맞추려고 좀 노력해야 되는 음. 그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연령대가 네네. 한꺼번에 몰리면 조금 네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친구거나 뭐 그렇죠. 이러면 예. 그쵸. 아, 그렇군요. 어쨌든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일단 받을 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있다는 예. 거. 자, 그러면 이 수호 교실이 요번에 열렸는데 이전에도 열린 적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 수호 교실이 진행됐던 건지 궁금해요. 예, 수어교실은 협회가 설립되고부터는 쭉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음, 포항만 해도 지회가 1996년에 설립되고 그 해부터 계속 수어교실은 있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계속 96년. 이어지고 있죠. 예. 정말 오랫동안. 그러면은 이 포항시 안에서도 이 수호 교실을 지나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서 혹시 지금 최재호 통역사님처럼 통역사들이 많이 양성이 됐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음. 확실히 제 주위에도 예,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수화통역사들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전에 이 수어 교실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하셨던 학생들은 이 수어 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수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음, 일단 요즘에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바뀌는 추세라 그래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뭐 농아인 자녀들이 그동안 수화를 배워서 뭐 부모님과 혹은 뭐 형제들과 소통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니면 수화 통역사를 정말 따가지고 내가 이쪽에 종사를 해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뭐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데 봉사활동으로 자주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오, 또 그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동호회도 만들어서 수화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음, 그래서 지금도 사실 있긴 있는데 약간 좀 흐지부지해진 면이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수화 교실 하시는 분들이 또 꾸준히 계속 이 수화를 놓치기 싫으셔가지고 음. 예전에 들었던 분들도 계속 다시 또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손으로 하는 언어기 때문에 네, 또 안 하면 또 저희가 영어를 안 하면 까먹는 것처럼 네네, 이것도 자꾸만 반복해서 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통역사님은 지금 통역사가 되신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건가요? 통역사요. 이 사실은 공인으로 바뀌기 전에 약간 민간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2002년에 처음 민간 자격증을 딱 썼고요. 음, 그래서 꽤 됐죠. 한 19년? 네, 그렇네요. 네. 어, 됐고 공인은 기억이 2018년인가 어, 2017년인가 그때 공인 자격증을 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하시면서 또 많은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이거 수어를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도 아, 있을까요? 이건 늘 하는 에피소드긴 한데 제가 이제 가장 처음 수화통역사 되자마자 그러니까 2002년에 바로 있었던 가장 첫 번째 통역이 기억에 남는데요. 음, 일단 새벽에 지회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새벽에 꼭 나와라 같이 갈 데가 있다. 그래서 음, 저는 그때 열정으로 막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7시쯤인가 저를 이제 차에 꾸겨놓고 막 열심히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전에 분명히 저를 부르실 때는 되게 얌전하게 부르셨는데 음, 갈 때는 뭔가 되게 다들 얼굴이 상기돼 있어서 음, 분위기 저 혼자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해 있었거든요. 음. 하여튼 시청에 가서 데모를 하는데 저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 데모하는데 통역하라고. 그래서 통역을.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그 농아인 협회에서 10분 정도 가셨었거든요. 음, 저는 이제 통역사로 한 명 따라가고 그다음에 시각장애 협회에서 2분이 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아무리 뭐 통역을 열심히 해봤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청 관계자분들은 아,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젊은 애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며 제 멱살을 음, 잡으시고 저는 그게 아니라 이분들 통역해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봤자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이 옆에 그 두 분 그 시각장애인 두 분이 막 소리를 치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극진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 정말 사회적인 장애구나. 음,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10명이 갔는데 음, 저 혼자 온 것처럼 되는 분위기가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화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좀 예, 시작하자마자 좀 깨달았던 그런 계기여가지고 저는 그 에피소드가 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수화를 통역하시면서 또 느끼시는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또 수어 통역사로서의 앞으로의 이 직업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네. 이 직업으로서의 전망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 전문가들도 청각장애인은 많이 안 생기고 이제 앞으로 사라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음,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청각장애가 될까봐 수화를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지금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음, 그분들이 지금은 부끄러워하시고 음, 수화를 배우려고 안 하시는 왜냐면 노인성 난청인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중간에 청력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굳이 내가 지금 그때까지 배워왔던 말이 있고 한데 굳이 내가 수화를 배워가지고 써야 음, 되겠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처럼 약간 미국은 지금 수화를 제2 외국어로 받아들여서 오, 거기서 교육할 때 제2 외국어 선택 저희도 하잖아요. 뭐 음, 독일어를 한다든지 일본어를 네. 한다든지 그때 한 인기 순위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왔다 갔다 한대요. 미국 수화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래서 한국 수화를 좀 보급해서 음, 나중에 혹시 내가 귀가 안 좋아지더라도 음. 청각장애가 생기더라도 수화를 하는데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볼 수 있게 만든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되면 아마 앞으로도 수화 통역사도 더 전망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것들이 막 생겨나는데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뭐 영어권과 그 다른 나라 이 언어마다 수어도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아, 일단은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도 농아인 목사님이신데 음, 이분이 처음에 수화를 배우실 때 뭐 한국 수화를 배웠을 텐데 음. 지금 17개 국어를 수화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대단하네요. 있냐면은 음, 문법은 약간 저희가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음, 보이는 대로 수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문법이 비슷해요, 거의. 음흠. 그래서 단어만 외우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수화를 잘 하고 있으면, 한국 수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나라 외국인들과도 수화로 소통하는데 금방 익숙해진다. 네,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언어랑은.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이라는 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단어도. 그러면 다른 나라 단어와 우리나라 단어와 비슷한 동작들도 많겠어요. 아, 뭐 없진 않습니다. 음. 확실히 이제 뭐 사물을 묘사할 때는 비슷한 단어들이 꽤 많고요. 음. 그다음에 또 한국의 좀 특징이라면 일본 수화랑 한 3, 40% 정도 되게 흡사한 게 많거든요. 어허. 이건 뭐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한국 수화가 발전할 시기에 처음에 이제 일본의 수화 교육하시는 수화 농교육 하시는 분들이 넘어와서 처음에 일본 수화를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 독립적으로 지금은 성장해서 한국 수화가 한국 수화로 자리 잡았지만 그런 역사가 있어서 좀 비슷한 수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또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 네네. 수화네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청각장애가 있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아, 그건 뭐, 아니고요. 청각장애가 있을까봐 아, 까봐. 걱정돼서 전 그래서 점자도 공부했었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쵸.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네네.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계기로 또 수화를 하셔서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 정말 많이 응원합니다. 아유, 네. 저, 저희가 아까 이제 이 수어 교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네. 이야기들이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 수어 센터에 대해서 아직까지 궁금한 것들이 또 있어요. 네네. 수어 센터에서 지금 이 수어 교실 말고도 또 평소에 열리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회원분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수화 교실 외에도 협회 회원분들을 통해서 협회 회원분들이나 동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뭐 사회교육이라든지 뭐 문화체험이라든지 동료 상담 사업이나 뭐 저희도 이제 그 등반 대회를 해요. 무언의 등반 대회라고 이제 수화만 사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분들, 농인분들뿐만이 아니라 봉사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화만 사용해서 대화하는 그런 등반 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청에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저희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어 예술제가 매년 말에 수어 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이 예술제는 어떤 걸 하나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수어 예술제는 수어를 알리는 홍보하는 예술제고요. 거기 뭐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 홍보할 수 있도록 뭐 같이 뭐 수화를 배워본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같이 속해져 있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상당히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021년도에 또 다른 계획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멈춰 있어가지고 기존의 사업들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전반기에는 올 스탑이었어요. 그래서 수어 교실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다가 점점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풀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다시 이제 좀 부분 열리고 있고 막 수어 교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새로운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계획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원래를 많이 한다면은 저희 뭐 원래 카페 사업도 하려고 했었고 뭐 기타 체육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작년이랑 올해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요즘엔 이제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코로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네네네. 많은 것 같아서 수어 교실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네네네.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건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우리 수어 통역사님께서 네. 약간 검은 복장으로 아하하하, 오셨어요. 예, 예. 근데 평소에 저희가 보면 항상 통역사들 의상이 거의 검은색 계열로 네네. 입고 오세요. 이건 약간 강박증이 좀 생기긴 했는데 굳이 이렇게 검은색을 입지는 않아도 되는데 손이 잘 보이도록 어두운 색 계열을 옷을 입는 걸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양복을 입거나 검은색 옷을 입고 그래서 저도 이 검은색 셔츠만 4벌씩 있거든요. 반팔이랑 긴팔 이렇게 4벌씩 있는데 손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 옷을 사러 가도
검은색밖에 눈에 안 보여가지고 다른 걸 사고 싶어도 혹시나 또 통역이 있을까봐. 그쵸. 예.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농아인분들이 그러셨거든요. 농아인분들이 통역할 때 필요한 거지 평소에는 안 필요하니까 평소에 만나도 계속 이거 입고 다니니까 그분들은 제가 언제 어디서나 통역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보다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뭐냐 너는 신부님이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맨날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근데 그런 강박증이 전부 다 수학 통역사들이라면 다 있습니다. 조금씩. 강박증. 네네. 그쵸. 누구나 이제 직업에 관련해서 네네, 맞아요. 저도 항상 옷을 살 때 네. 어떻게 사야 될지 좀 고민들이 예. 많이 되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재밌는 점이 많네요. 그러면 그 저희가 지금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네. 수어 통역사님이시잖아요. 네네. 말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어, 간단한 수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학 이거 말로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간단하게 뭐 네. 밥은 먹었니? 이런 말. 간단한 수화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쉬운 수화거든요. 네. 밥 먹다는 손을 이렇게 펴셔가지고 네, 손바닥을 손바닥 펴서?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네. 손바닥으로 진짜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 밥 먹다는 수화예요. 오. 누구나 생각해서 이건 밥 먹다 아, 그런 수화죠. 그 수화. 의문형 그럼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의문형 표현하기가 사실은 되게 쉬워요. 왜 음. 쉽냐면은 원래 의문형은 이 손가락 검지를 펴서 네. 보통 저희는 이제 수화를 설명하려고 이 검지를 1지, 중지를 2지, 음. 얘가 약지. 약지를 3지, 그다음에 그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4지, 엄지 손가락을 5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지, 검지를 손가락으로 댔다가 뭐 관자놀이 관자놀이 이렇게. 됐다가 전부 다 펴면서 이렇게 내놓으면 아. 이게 의문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농인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쓰고요. 저희들 이제 비수지 신호라고 해서 얼굴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눈빛으로. 예를 들면 눈빛으로 말하는 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굴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눈꼬리를 치켜 세우면은 의문형이 됩니다. 눈꼬리를 이렇게 올리면요. 예를 들면 밥 먹다 수화하면서 눈꼬리를 올리면 밥 먹었니? 이런 수화가 돼요. 참 그래서 재밌네요. 밥 먹었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내리면 밥 먹었어라는 수화가 되고. 오, 그렇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네, 요 손가락을 정도는, 펴서 숟가락으로 밥을 네네. 먹듯이 이렇게 입에 갖다 대는 거. 분명 말만 들으시면 기괴한 표정을 지으시겠지만 살짝만 올리시면 됩니다. 눈썹을. 참 재밌습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어 교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수어 교실이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네네.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2월에 그다음에 2월, 5월, 9월에 정규반이 열리고요. 그래서 3개월 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개월 과정으로 총 10번에서 11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요. 고급반은 15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이랑 8월에 방학 특강반이라고 해서 초급반을 굉장히 속성으로, 그러니까 속성으로라기보다는 일주일에 3번씩 해서 한 달에 끝내는 걸로 해서 배우는 방학을 이용한 수화 교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전반, 오후반, 그러니까 주간반, 야간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반은 10시부터 12시까지고 야간반은 밤 7시부터 9시까지. 방학 특강반은 주간반만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열리는 5월은 5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신청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 그 협회로 전화를 하시면 수화통역센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돼요. 저희 홍보가 이미 현수막으로 몇 군데 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그렇군요. 전화번호를 말씀드리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 전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054에 274에 054-274-9980이나 000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아니면은 포항시 수어통역센터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네. 막 후루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신청곡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신청곡 사람을 살리는 노래 신청. 정말 좋은 곡이죠. 아주 귀한 곡인데 네네.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 곡 들려드리면서 네네. 또 우리 인사드리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유, 제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엔 아마 제가 수어 교실에서 만나 뵙게 될 것 아, 같은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잊지 듭니다. 않고 꼭. 예, 예.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네네네. 행사 있을 때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아인협회 포항시 지회 수어통역사인 최재호 수어통역사님과 함께했습니다.